안녕하십니까. 휴일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격국용심과 수로 중에서 양금지토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볼까 합니다. 양금지토. 토가 금을 부양한다, 돕는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토가 금을 돕는다. 결국은 토가 토생금을 한다. 토가 토생금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양금지토라고 합니다. 자, 우선 양금지토에 대해서 사주를 가지고 분석을 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일주가 5월에 불달에 전체가 불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사주가 정사, 병호, 신축하고 5월에 신금이 관살이 태왕에서, 관살이 태왕하죠? 관살이 태왕에서. 관살이 태왕하고 첩신극을 하면, 첩신극을 하면 우선은 식상제사를, 물이 필요한데 물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태왕한 관살, 불을 갖다가 몸은 금인데 불이 너무 태왕하니까 화급금하니까 도저히 살아날 어떤 방법이 없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첩신극은 우선은 물로 불을 꺼야 되는데, 왜? 신금이 살기 위해서는 불이 쇠를 녹이니까 식상, 물로 불을 꺼줘야 되는데 불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태왕한 불의 기운을 차디찬 흙으로 설기를 시킨다. 살중용인격이다. 살중용인격. 그럼 결국은 축토가 용신이다. 축중기토가 용신이다. 네, 그렇습니다. 일주가 신금인데 불, 관살이 많고 태왕에서 식상으로 물로 불을 꺼야 신금이 안전할 텐데 물이 없다고 보니까, 물론 물이 축중, 신금, 개수가 있습니다만은 물이 없기 때문에 물의 기운을 차디찬 흙으로 설기를 시켜서 금을 도와준다. 그러면 이 축토만 있냐? 축토가 사중경금, 사축금, 거기다가 오중기토가 생금, 거기다가 불이 강할 때 차디찬 흙 속에 금은, 근데 용신은 축중기토지만은 그럼 희신은 뭐겠습니까? 희신은 축중신금입니다. 희신조우가 되어 있습니다. 용신조우도 조우가 되지만은 희신조우도 조우가 된다. 조우로 인정을 한다. 결국은 축토가 용신이다. 그러면 축토가 용신이면은 진토는 어쩝니까? 진토도 토생금이니까 좋다. 해와 토니까. 결국 양금지토라는 것은 천간에 있는 금을 갖다가 토생금을 할 수 있는 게 양금지토다. 이것은 수토가 되겠습니다. 수토가 된다. 자, 그럼 이제 천간에 있는 금을 도울 수 없는 토는 뭡니까? 미토와 수토다.
미토와 술토는 조토죠. 조토라고 합니다. 조토는 생금불가다. 생금불가. 생금불가. 자, 그러면 지지에 있는, 만약에 지지에 흰금이나 유금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술토가 생금 불가가 됩니까? 네. 지지에 있는 금, 흰금이나 유금이 있을 때는 술토는 토생금을 합니다. 단 미토는 간지가 금을 도울 수 없다. 미토는 지지에 있는 금도 화급금 불러보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금을 도울 수 있는 천간에 있는 금이나 지지에 있는 금을 도울 수 있는 것은 축토와 진토다. 습토다. 천간에 있는 금을 도울 수 없는 것은 미토와 술토다. 생금불가. 지지에 있는 금을 도울 수 있는 것은 술토, 축토, 진토, 술토다. 축토, 진토, 술토다. 미토는 지지에 있는 금도 생금불가다. 토생금을 할 수가 없다. 왜? 불로 보기 때문에. 지장간이 목화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술토는 천간에 있는 금을 도울 수 없는 것은 술중 정화가 있어서 조토가 됐기 때문에 조토 생금 불가 원칙에 의해서 도울 수가 없다. 이해하시겠는가요? 네. 축토와 진토는 토생금을 할 수가 있다. 간지 금을 갖다가. 그럼 이것은, 이런 것을 양금지토라고 하는데, 그 양금지토는 축토와 진토밖에 없어요. 양금지토는. 그럼 지지에 있는 금은 술토는 토생금을 할 수가 있고 미토는 할 수가 없다. 또 천간에 있는 금을 술토는 조토기 때문에 토생금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사주를 한번 보게요. 용신은 축토와 진토, 살중용일 겁니까? 그 다음에 이신은 금, 불이 병이니까 약신은 물, 맞죠? 네. 목화우는 안 돼요. 목화우는 안 좋다. 거기다가 미토도 안 좋고, 지지에 있는 축토와 진토와 술토는 좋다. 근데 술토가 들어오면요, 술중 신금만 좋아요. 오술 화국이 떨어지니까 이건 안 좋습니다. 예. 술토는 술중 신금 18개월만 좋다. 나머지 술중 정화부터는 오술 화국이 되니까 전부 불로 변해버린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어렸을 때는 목이 들어왔습니다. 좋을 리가 없겠죠. 사화 들어왔으면, 사화가 들어오면 원국이 삽축 금이 되어 있을 때 사화가 들어오면 그냥 지장간으로 그대로 본다. 무토경금, 무토경금은 좋고 끝나고 나서 사중병화는 안 좋다. 관목도 안 좋다. 을목도, 진토 중에서 을목은 안 좋다. 그 다음에 개수, 진토는 좋다. 여기 개수도 괜찮고, 이게 조우까지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발복을 할 때는 크게 발복을 한다. 묘목은 안 좋다. 그 다음 또 임수는 좋고, 인목의 인중무토는 토생금이니까 좋고, 나머지 인중병화 간목은 안 좋다. 이 운이 굉장히 위험한 운입니다. 왜냐? 축토가 지금 불의 기운을 갖다 설기를 시켜갖고 토생금을 하고 있는데, 나무가 들어오면 불을 떼서, 나무 들어오면 목국토 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목생화 화국금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주는 탐생만극이다. 지지에서 목생화 화국금, 목생화 화생토.
그런데 토가 불이 너무 강하니까 설기를 불의 기운을 설기를 다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목이 들어오면 목국토 목생화 화급금이 된다. 그러나 탐생만극이기 때문에 생사의 문제는 없을 수 있지만 굉장히 어려운 운은 맞다. 위험한 운은 맞다. 자, 여기를 넘어섰습니다. 신축 경금까지 용신과 이신이 들어왔습니다. 상당히 크게 발복을 했다. 아마 축토가 제일 좋은 그런 상황이 됐겠습니다. 자수가 들어왔습니다. 이 사주에서는 물이 축중 개수밖에 없습니다. 물이 없는 상황에서 좌오 중앙지 충이 됐습니다. 좌오 중앙지 충이 됐다. 좌오 중앙지 충이 됐다. 좌오 충. 그래도 이제 중앙지 월지를 갖다가 충을 하니까 이건 뭐가 돼요? 물이 없는 상황에서 아주 뜨거운 불을 갖다 부딪히니까 세왕충이다. 세왕충 하면 화생토를 하고 있는 게 멈추고, 화생토를 하는 것이 불이 흙을 덮고 흙이 금을 덮는 것을 좌우충으로 인해서 생을 멈추고 그 말입니다. 멈추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흙을 갖다 덮지를 않고 좌우충으로 해서 않게 되면 바로 화급금이 된다는 얘기예요. 화급금이 되면 어쩝니까? 몸은 금인데 불이 너무 태양했고 병이 되는데 병이 가중이 되면은 이제 여기서는 자칫 잘못하면 생사의 문제가 생긴다. 좌우충, 세왕충을 하게 되면 세왕충을 하면 왕신이 발복을 한다. 세왕충, 좌우충, 원국에가 물이 없는데 이 지금 대운에서 물이 들어왔고 강한 불하고 부딪히게 되니까 불이 화가 나겠죠. 그러니까 화생토를 멈추고 화급금을 한다. 그러면 생사의 문제가 생긴다. 세왕충 왕신발 위험하다. 그리고 결국은 자수대운에 유명을 달리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유명을 달리했다. 죽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죽었다. 사주는 상당히 오묘합니다. 원국에 사축금이 있을 때 자수가 대운에서 원국에 물이 한 점도 없는데 자수가 들어와서 강한 불하고 부딪히게 되니까 애초에는 화생토 토생금을 하던 것이 화생토를 멈추니까 바로 화급금이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주가 불에 의해서 완전히 녹았다. 그래서 유명을 달리하게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사주 자체는 살중용인 첩신급, 살중용인격이다. 양금지토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양금지토란 것은 토가 진술충미가 있습니다. 진술충미. 이 4개 토가 있는데 이 두 개는 조토고 이 두 개는 습토고, 습토는 생금하고 조토는 생금 불가다. 그러나 지지에 있는 금은 술토는 토생금을 할 수가 있고 미토는 토생금이 안 된다. 왜? 불러보기 때문에. 이것만 알아두면 사주 분석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걸로 봅니다. 양금지토. 축토와 진토는 양금지토다. 천간이나 지지에 있는 모든 금을 갖다가 토생금을 한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술토는 천간에 있는 금은 조토로 생금 불가 원칙에 의해서
토생금을 못 얻지만 지지에 있는 금은 토생금이 가능하다. 단 미토는 천간에 있는 금이나 지지에 있는 금을 갖다가 토생금을 할 수가 없다. 불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공부는 양금지토입니다. 이해하시겠는가요? 네. 그래요. 다음 시간에는 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